노도부대 보병 제2사단 이야기 4. 6.25 동란 발발과 사단의 화해. 첫 번째. 1949년 5월 12일 미 군정하에서 조선경비대로 출발한 우리 국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그동안 여단 편제에서 사단 편제로 군사조직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제2, 제3, 제4연대를 예하부대로 하여 창설된 보병 제2여단은 창설 1년 6개월여 만에 보병 제2사단으로 승격되었습니다. 3대 지휘관이자 초대 사단장에는 유승열 대령이 임명되었습니다. 제2사단 역대 지휘관 내역을 보면 유승열 대령은 약 3개월간 사단장으로 재직하고 7월 30일에 물러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임인 제4대 지휘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15일에 유재흥 준장이 제5대 지휘관으로 부임한 뒤 5개월이 채 안되게 근무하고 그해 6월 9일 이임합니다. 이어서 이영근 준장이 부임하여 6.25를 맡게 됩니다. 사단 승격할 당시 예하부대 상황을 살펴보면 제4연대는 제14연대 반란 사건 이후 곧바로 제20연대로 계층하여 제5사단으로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색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제2사단과 같은 날 제5사단으로 승격되면서 전남 광주로 주둔지를 옮겼고 제15연대와 제20연대를 배속받았던 것입니다. 제2연대는 6.25 직전인 1950년 6월 20일에 제6사단으로 배속되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제2사단에서 해제된 이후 타부대로 배속 변경되었다가 제6사단으로 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2연대가 언제까지 제2사단 소속으로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3연대는 1950년 1월 25일 경기도 북동부를 담당한 제7사단으로 배속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제2사단 승격 당시 제2, 제3연대는 예하부대로 있다가 순차적으로 배속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제2사단은 제5, 제16, 제25연대를 배속받았고 6.25 직전에 부대 개편 작업이 진행되어 제25연대는 제7사단으로 전출되었는데 전출이 제대로 완료되기 전에 6.25를 맡게 됩니다. 이렇듯 6.25를 앞두고 우리 국군은 사단 편제와 배속 부대의 변화가 많았고 지휘관들의 이동이 잦았습니다. 특히 6.25를 2주 앞둔 시점에서 많은 사단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것도 전쟁 초기에 더 큰 혼란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괴가 기습남침을 감행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6.25가 발발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국지적으로 남북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38선 전반적으로 충돌이 있었지만 특히 개성과 옹진반도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격전이 벌어져 피하간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로 인해 군에서는 장기간 비상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농촌지역 농번기가 시작되었고 또 장기간 비상대기 등으로 피로해진 병사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군에서는 6월 24일 토요일에 비상을 해제하고 많은 병사들에게 휴가와 외출의 박을 주어 휴식과 농번기 일선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군부대가 전투편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6.25 남침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병덕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수내부들도 6월 24일 밤에 육군본부 장교클럽에서 미국 군사고문단과 함께 밤늦도록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6월 25일 새벽 3시경부터 북괴의 공격 징후에 대한 소식이 육군본부로 속속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6본 당직장교는 훗날 국무총리를 지낸 김종필 중이었습니다. 김종필 중위는 6본 국장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깨웠고 당직사령에게 전군에 비상을 걸 것을 건의했지만 6본 당직사령은 자신에게 그럴 권한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최병덕 총참모장에게도 바로 연락이 갔지만 전날 클럽에서 파티를 하고 새벽 2시에 들어간 최병덕 총장은 급보를 들었음에도 잠깐 깨서 통상적인 국지전일 거라고 한마디 하고 도로 잤다고 합니다. 결국 전군에 비상이 걸린 것은 급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 4시간여가 지난 오전 7시였습니다. 이때 국방부 장관 신성모는 신사는 주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라며
전화 코드를 뽑아놓은 채 자고 있었다고 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10시 30분이 넘어서야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6.25 전쟁은 대규모 휴가 등으로 인한 전력 약화와 국방장관과 총참모장 등의 안일한 상황인식 속에 제대로 된 지휘나 통제 없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당시 우리 육군은 총 8개 사단 22개 연대로 총병력은 64,697명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군과 공군, 그리고 비정규군 형태의 자원까지 합하면 약 10만여 명의 병력 수준이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38도선에 4개 사단과 1개 독립연대를 배치하고 서울에 수도경비사령부를 두고 후방에는 대구 제3사단, 광주 제5사단, 그리고 우리 제2사단은 7,910명의 병력으로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일대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북한과 마주보며 38선을 지키고 있던 전방부대는 극서부 옹진반도에 백인엽 대령이 지휘하는 독립 제17연대, 그리고 서부전선에 백선엽 대령이 이끄는 제1사단이 문산 파주 축선에 있었고, 그 옆으로 동두천 포천 연천 라인에 유재영 준장이 이끄는 제7사단이 중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춘천 홍천 인제를 잇는 중동부전선에 김종호 대령의 제6사단이 위치하고, 동부전선에 강릉과 해안선을 이성가 대령이 이끄는 제8사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또한 최전선과 별개로 한강 이북에서 서울 외곽 방어를 위해 현재 수기사의 전신인 수도경비사단이 이종찬 대령의 지휘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6월 25일 새벽, 제17연대가 지키는 옹진반도에 북한군은 전차 10여 대를 앞세우고 아군 병력의 3배에 달하는 병력과 포병, 장갑차 등 압도적인 전력으로 기습 공격해왔습니다. 38선에 의해 남한 땅이었던 옹진반도는 육로로는 북한 지역을 통과해야 하므로 백기를 통해서만 오갈 수 있었습니다. 북의 침략에 맞서 제17연대는 전력을 다해 항전했으나 끝내 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없게 되자 해군이 급파한 상륙함 LST-801 천안함과 소혜정, 징발한 민간 선박을 타고 해상을 이용해 2-3일 만에 남은 병력이 인천과 군산으로 철수함으로 건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17연대의 옹진반도 전투 상황은 차후에 상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